안녕하세요. 경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핵심은 강약 조절 그리고 예측하면서 풀기였는데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한 문장이 끝나면 키워드는 뭘까?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라는 걸까? 마이너스라는 걸까? 이거 생각하면서 보기로 했었어요. 이런 방법들 적용하면서 오늘 문제 볼 건데요. 오늘 지문은 지금 고2 3월 모의고사의 40번 요약 문제예요. 요약 문제는 어디부터 봐야 될까요? 요약 문제는 사실 이 요약문 여기부터 봐야 돼요. 그 이유는 여기가 바로 주제문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사실 키워드랑 어떻다, 플러스다, 마이너스다가 여기에 다 있을 건데 문제는 이제 그 핵심이 빈칸인 거겠죠. 그렇지만 우린 여길 보면서 어떤 류의 내용이 나온다 이거를 유추하면서 볼 수 있어요. 여기를 먼저 보면요. 그리고 주의할 점이 빈칸 해석하는 방법인데요. 빈칸을 해석할 때는 이 밑에 보기를 보고 품사를 유추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관사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있고 ed 형태네요. 분사겠죠? 과거 분사. 형용사처럼 해석할 거고요. 여기는 딱 봐도 형용사네요. 이런 것들 보면 여기도 그럼 become 플러스 형용사 형태로 해석을 해야겠죠? 그럼 적용해서 해석 한번 해볼게요. 네, 위의 실험에 따르면 이거 엄청 중요한 힌트예요. 위의 논증 방법, 위 글의 논증 방법 전체가 실험이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염두에 두면서 이 실험에 따르면 A, 여기 형용사였죠? 그럼 A한 intellective load, 약간 지적인 짐인데 뭐 심적인 거니까 부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런 지적인 부담은 A한 지적인 부담은 뇌에 이 부담은 이끈다. reflexive side인데 reflexive는 사실 주어져 있어요. 반사적인 면을 뇌의 반사적인 면이 lead A to B죠. B해지도록 이끈대요. 다시 한번 볼게요. A한 지적인 부담은 뇌에서 이런 부담은 이끈대요. 뇌의 반사적인 부분이 B해지도록. 그럼 지금 보니까 실험인데 실험에서 이 부분 전체적으로 뇌에 대한 건 같고요. 뇌의 지적 부담 이것과 reflexive side 반사적인 면, 이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죠? 왜냐면 여기 보면 제한된, 증가된 있는 거 보니까 이런 지적 부담이 작아지거나 높아질수록 그런 것들이 이 반사적인 면이 어떻게 되도록 한다. 이 내용이니까요. 그럼 이거가 어떻게 변화한다면 이건 또 반대로 어떻게 변화한다. 이런 연결이겠네요. 그럼 키워드 이 두 개로 보고 표시를 해볼게요. 표시해봤고요. 전체적으로 뇌에 대한 얘기인 건 똑같으니까 굳이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키워드는 나왔지만 어떻다를 위에 실험 내용 보면서 찾아야겠네요. 그럼 이제 실험 지문, 위에 본 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우리 본 지문 왔어요.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 논증 방법이 실험일 때 어떤 식의 내용이 나오는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시면 네, 실험일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실험 내용을 일단 알려줘요. 거기에는 실험 방법, 원래 집단과 비교 집단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두 집단 간에 어떤 차이를 뒀는지를 잘 봐둬야 돼요. 실험일 때는요. 방법을 그렇게 보고 그거에 따른 결과, 예를 들어 A 집단은 이랬는데 좀 차이를 둔 B 집단의 결과는 이랬다. 이거를 보고 인식을 해야겠죠. 본인이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비교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 거예요. 필자가. 근데 이거에 대한 힌트가 충분치 않다면 여러분이 직접 도출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을 때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참고로 이 지문은 지금 40번 지문이요. 이 지문은 정답률이 32%였어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 난이도 상해에 해당하는데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요 생각을 가지고 보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으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문장입니다. 네, 아이오와 대학에서 무시해도 되죠? 왜냐면 실험인 걸 알고 있잖아요. 실험 진행하는 장소가 항상 나와요. 무슨 연구소일 때도 있고 대학일 때도 있는데 여기는 여기 대학이었나 봐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내용은 무시하고 그 다음 볼게요. 학생들은 짧게 보여줌 당했대요. 숫자들을. 그들이 암기해야만 하는. 지금 이거 하는 거죠? 실험 방법. 학생들이 피실험자인 거고 이 사람들한테 숫자 짧게 보여주고 암기하라고 했나 봐요. 숫자 암기하라는 실험을 하고 있구나. 계속 볼게요. 지금 원래 집단과 비교 집단이 전혀 안 나왔으니까 계속 볼게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제공받는데요. 선택을. 과일 샐러드 또는 초콜릿 케이크 둘 중에 선택을 제공받는데요. 딱 봐도 얘냐 아니면 얘냐인데
과일 샐러드는 뭔가 건강적인 느낌이고 초콜릿 케이크는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죠. 계속 볼게요. 아직 핵심적인 실험 내용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우린 아직 여기 보고 있어요. 실험 방법. 계속 볼게요. When the number, 숫자가 학생들이 외웠던 그 숫자. 우리 아까 숫자 외우기로 했죠? 학생들한테. 이 숫자가 7 digit long. 7자리나 된대요. 근데 아예 설명해줬어요. 사실 7자리가 긴 건지 짧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7자리나 길었을 때니까 숫자가 길었을 때인 거네요. 짧게 정리하면요. 63%, 50% 이상이니까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케이크를 선택했대요. 우리 아까 요거냐 보고 있었고 지금 숫자가 기니까 케이크 했네요. 우리 그러면 다른 경우에는 요거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걸 대비해서 색깔을 따로 줘볼게요. 이거랑 이거랑요. 이렇게 바꿔봤어요. 샐러드는 이 색깔로 주고 초콜릿은 이 색깔로. 이 이유는요. 이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건데 비교할 거잖아요. A군과 B군. 각각의 다른 색깔을 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저는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동그라미하고 세모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해요. 뭐 이건 참고하시면 되고 다음 문장 계속 볼게요. 네, 숫자가 그들이 요청받는 기억하도록 이 숫자가 단지 2자리래요. 이거랑 비교되고 있구나. 바로 알 수 있죠. 숫자가 길냐 짧냐 요 차이네요. 지금 원본 집단이랑 그리고 비교 집단의 차이를 빨리 인식해줘야 돼요. 지금처럼. 그럼 여기는 이제 이 색으로 가야겠죠? 색깔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네, 이렇게 2개일 때는 그러나 비교되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59%, 역시 대다수인 것 같아요. 59%가 선택했대요. 플룻 샐러드를. 이렇게 짧을 때는 샐러드하고 길 때는 케이크 했네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왜인지는 몰라요. 우리 키워드 기억나세요? 우리 키워드가 조금 지저분한데 요거 지적인 부담과 반사되는 부분 요거였어요. 요거랑 관계를 계속 비교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연결될지 계속 한번 봅시다. 네, 다시 지문으로 돌아왔어요. 이 부분이죠, 이제. 우리의 reflective brains. 아까 나왔던 부분이죠. 숙고하는 뇌는 드디어 뇌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요. 안 돼요. 과일 샐러드가 더 좋다는 걸. 이게 더 좋은 거였군요. 우리 사실 초콜릿이랑 플루 샐러드 중에 뭐가 좋고 나쁨이 있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과일 샐러드가 플러스래요. 그럼 이 색깔 있는 쪽에 플러스를 한번 주고 이 색깔은 마이너스겠네요? 그렇게 한번 줘볼게요. 네, 숫자가 짧을 때가 플러스, 그래서 플루 샐러드 선택한 거니까요. 그리고 숫자가 길어질 때가 케이크 선택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 숫자 부분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줘봤어요. 우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지 모르다가 여기서 안 거예요. 여기. 플룻 샐러드가 더 좋다는 걸 안대요. 우리 건강에. 계속 볼게요. 그러나 우리의 반사적인 뇌는 욕구한대요. 부드럽고 뭐 이런 초콜릿 케이크를. 그러니까 실제로 건강에 좋은 건 플러스는 얘인데 우리의 반사적인 뇌는 마이너스인 이 케이크를 요구한다고 하네요. 계속 볼게요. 그냥 원하는 거죠. 사실 먹고 싶은 건 이거일 확률이 높으니까요. 네, 계속 볼게요. Reflective brain. 이런 반사적인 뇌가 바쁘다면 알아내는데 무언가 다른 것을 이러느라 바쁘다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지금 부연 설명하는 거죠? 기억하느라 7개 자리의 숫자를 7개 자리 숫자를 기억하는 게 지금 이 뇌가 반사적인 뇌가 바쁜 상태인 거래요. 이럴 때는 그러면 충동은 이긴대요. 쉽게. 충동이 쉽게 이긴다는 건 이때 바로 케이크 선택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반사적인 뇌가 숫자가 길어지면 케이크를 선택하게 하는 그 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반면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무 많이 뭔가 다른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2자리 숫자 같은 메모라이즈 기억하는 것 같은 경우요. 이렇게 바쁘지 않다면 리플렉티브 시스템 숙고하는 체계는 거부한대요. 거부할 수 있대요. 감정적인 충동을. 그래서 2자리 숫자를 기억할 때는 이런 감정적인 충동을 거부해서 플루 샐러드를 선택한 거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암기하는 그 단위가 길어지는 경우 7개만큼 이럴 때는 이걸 달리 표현하는 게 이 반사적인 뇌가 바쁜 경우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이렇게 이게 바로 마이너스 상태군요. 그럼 이거를 연결해 놓은 우리 요약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요약문 보면 우리 지금 결론은 이거예요. 뇌가 되게 바쁜 상태일 때 7자리처럼 긴 숫자 기억하느라 바쁜 상태일 때는 제대로 된 선택을 잘 못한다는 거. 그런 내용이었죠. 그럼 다시 요약문 와서 볼게요. 실험에 따르면 무시하고 A한 상태인 지적 부담.
그 지적 부담이 높거나 낮을 경우 그럴 때는 이끈대요. 반사적인 부분, 뇌의 반사적인 부분이 이렇게 되도록 이끈대요. 그러면 우리 아까 지적인 부담이 높을 때 7자리 숫자를 기억해야 될 때는 케이크 먹는 데죠? 그러면 이쪽이라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일단 배제하고요. 그쵸? 높거나 낮거나니까요. 낮을 때는 2자리 숫자일 때, 높을 때는 아까 케이크 7자리 숫자일 때 이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아요. 이 인텔렉티브 로드가 높을 때는 케이크 선택하는 거니까 이 반사적인 부분이 강해지는 거죠. 답이네요? 그럼 반대부분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런 지적 부담이 낮아질 때, 제한될 때, 이럴 때는 2자리 숫자 기억하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 플루스 샐러드 선택했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여기 리플렉시브 사이드, 이런 반사적인 부분은 약해지는 거죠. 이런 걸 충동으로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색깔로 표시를 해줘봤고요. 이해하기 쉽게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제한된 지적 부담일 때, 그러니까 2자리 숫자만 기억해야 될 때는 오히려 이런 반사신경 같은 충동이 줄어들어야 되는데도 다 높은 것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교의 시선 보셨고요. 교뷰는 여기까지고 이제 이걸 지금까지 본 거를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구조도로 보면 이 모양이 되겠죠? 처음에 이런 인텔렉티브 로드 그리고 리플렉시브 사이드랑 관계, 이거는 요약문에서 파악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실험 내용, 본문에서 파악한 부분이요. 외워야 할 숫자가 커지면 초콜릿 케이크 선택하면서 충동이 높아졌고, 여기 리플렉시브 사이드, 다른 말로 하면 임펄스죠. 그리고 이런 메모라이즈, 기억해야 될 숫자가 작아지면 프루 샐러드를 선택하는 거였죠. 이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것도 본문에서 찾을 수 있었고요. 이렇게 실험이랑 비교가 나올 때는 항상 실험 내용 부분을 비교하면서 원래 집단이랑 비교 집단 간의 차이를 보고 그럴 때 결과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요 비교를 할 줄 아셔야 돼요. 네, 그럼 오늘 구조도 여기까지 보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의 제가 실제로 푸는 모습 보면서 복습하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했어요.